to 4회 15번부터 한번 봅시다. 그래, 이번 빈칸에 진짜 난도 있었던 건 15번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3점짜리도 아니고 2점짜리로 체크되어 있다는 건 글쎄, 쉽게 보자면 한도 끝도 없이 쉽게 보일 수 있는 게 15번이기도 했지만 글쎄, 가장 최고는 이제 해석 잘 되는 거 아니었을까? 한번 볼게. 73년에 마크 그레노베터라는 사람이 미국 사회주의자를 했대. 사회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도입을 했어. Paradoxical Network Theory. 아, 여기에서 이게 힌트여야 돼. 역설적인 네트워크 티오리잖아.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떤 기술로 얘기하자면 뭔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어떤 기술 장치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글에서의 네트워크는 뭐야? 우리가 소위 인맥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사회학에서의 네트워크는 인맥입니다. 인맥. 오케이? 기술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학자가 도입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인맥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역설적인 어떤 인맥의 이론, 네트워크의 이론, 이것을 도입했는데 그 구체적인 얘기 나와줘야죠. 그레노베터는 이렇게 본 거야. 어떤 단순한 사회학적 질문을 본 거야. 어떻게 사람들이 good job,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find these jobs, 이런 일들을 어떻게 찾아냈을까? To answer it, 이에 답을 하기 위해 he did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것을 했거든. 그게 뭐냐면 he examined the structure of their social networks. 그들의 사회적 인맥의 어떤 구조를 검토해 본 거야. 아, 실험 내용 나왔다. 그치? 아,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사람들의 대상은 people with a good job이야. 아니, 이 좋은 직업을 어떻게 구한 거야?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구했는지를 한번 이것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한 실험이 뭐야? 스트럭처 오브 네트워크를 본 거야. 인맥의 구조를 본 거야, 한번.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인맥은 어땠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지. After all, 결국 as the cliché goes, 클리셰라는 건 그냥 상투적인 말, 그냥 흔한 말. 이 상투적인 말에서 그러하듯 it's not what you know, but who. not 동그라미, but 동그라미. A가 아니라 B다. 강조점은 어디에 두고 있어? B에 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네가 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who, 누구를 알고 있느냐인 것이다. what보다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who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구나. 이거구나. 그래서 이 그레노베터는 관찰했어. 네디아를. 가장 irreplaceable, 대체 불가능한 사회적 연결은 어디에 있었다? distant ones. distant가 뭐야? 먼. 여기서 once가 지칭하는 건 앞에서 말한 connections가 되겠지. 그럼 필자가 후에 주목을 해서 봤더니 사회적 커넥션, 그러니까 대체 불가.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게 어디에 있었다? 디스턴스에 있었다. 대체 불가능한 커넥션, 연결은 어디에 있었다? 거리가 있는 연결에 있었다. 그러니까 먼 곳에 있었다 이 말인 거야. 디스턴스는. 즉, job이라는 것은 were often discovered, 종종 발견되어져. 뭘 통해서? personal contact,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치? 직업이라는 게 구해질 텐데, but not because 때문은 아닌 거야. Not because they were handed out, 건네짐을 받은 거지, by close friends at hand.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에 의해서 손이 건네진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 안에서 그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는 없다고. 대신에
Most of the jobs, 대부분의 일들이 could be obtained, 얻어질 수 있어 by ing, 뭐 함으로써 keeping track of a distant contact. 먼 거리에 있는 keeping track, 추적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먼 거리를 추적해봄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필자는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뭐가 아니라 close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구할 때는 close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이다? 먼 곳에서 있는 것이다. 그치? 이런 거야. 가까운 친구가 아니라. 그치? 즉, all the acquaintance from college, perhaps colleagues from the previous job, 이전 직업에서 있었던 동료라든지 뭐 대학으로부터 있었던 오래된 지인, 이런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그치? 즉, 이런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데이터가 driven research, 연구했던, 예를 들면 using millions of mobile phone call records, 그래서 뭘 사용하는 것이 수백만 millions of mobile phone call, 수백만의 어떤 전화 같은 것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최근 연구를 보면 수백만 건의 어떤 전화 기록을 사용한 연구가 backups, 지지해주고 있어. 뭐를? 이 거버너 앞에 이 그래너베터의 주장을. 이 사람의 주장이 뭔데? 빈칸이잖아. 이 사람의 주장은 뭐다? 빈칸이잖아. 이 사람의 주장은 뭐야? 직업 구하기는 close가 아니라 어디에서 온다? distant connection에서 오게 된다. 이 주장이잖아. 그치?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주시면 되는 글이었어. 1번부터 보면 pure and pure job, 점점 더 적은 직업들이, 극소수의 직업들만이 사용 가능하다. 요즘 날에는 사용 가능한, 그러니까 직업을 구할 수 있다. 요즘에는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 이 말 아니겠어, 그지? 아니야, 직업의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아니었고,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맥이 필요한 것인가? 인맥이 이 글의, 네트워크가 이 글의 소재였죠. 2번, social connection. 이 사회적 연결이라는 건 have no influence on hiring. 고용이라는 것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니지, social connection이 있다가 이 글의 핵심 내용이고, 그 어디에 있냐? 좋은 직업을 구한 사람은 그 커넥션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가 이 글의 핵심이었지.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정답 3번이었는데, vital ties of getting a job. 일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유대감은 어디에 있었다? weak ones. 여기서 weak가 상징하고 있는 게 무슨 뜻이지, 얘들아? distant가 되겠지. distant. 가까움이 아닌 먼. 그치? 여기에서 유대관계가 강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close friends를 얘기해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 weak ones라는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단어가 이 글의 distant였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요, creating a successful social network. 이 성공적인 사회적 인맥 같은 것들을 형성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었어. 인맥 구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도 아니었어. 먼 곳에 있다. 가까운 곳이 아니라. 이것만 중점적으로 두셨으면 다른 것들이 다 멍멍이 소리로 보였을 거예요. Human relationship.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face-to-face interaction.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것에 의존한다. 맞대고 해야 된다. 이 소리잖아. 그치?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다. 정답 3번. 내 직업 구하기에 있어서의 최고의 인맥은 가까운 곳이 아닌 먼 곳에 있다가 이 글의 핵심 글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16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번. 16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좀, 이거 지난 시간에도 아마 이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을 거야. 지난 시간 relative라는 단어 혹시 기억나니? 쌤 키를 빗대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내 키가 지금 여기에 있어서나 저 사람 되게 키가 크네. 뭐 예를 들어 니네가 친구한테 가서 야, 우리 학원 영어 선생님 키 193이야. 엄청 크지. 근데 그 말한 친구들의 키 평균 키가 2m 10cm야. 그러면 내 키는 걔네들한테 작은 키가 되는 거야. 그치? 너희들한테는 내가 큰 거지. 걔네 입장에서 뭐야? 평범하잖아. 이럴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이다라는 건 내 고정된 키 값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의미가 있다는 거야. 왜 선생님이 이 단어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냐?
이게 이렇게 읽혀져야지만 사실 2번 보기가 정답으로서 연결이 되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relativity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걸 통해서 어떻게 끄집어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you can spot the mechanical thinker. 너는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most easily. 가장 쉽게. by ing는 방법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랬어. 그치?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대. By listening to the way he uses words. 그가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을 들음으로써 가장 쉽게 이 메카니컬 띵커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인과관계 잡힐 수 있겠니? 이런 방법으로 구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게 뭐야? 단어 사용이라는 걸 한번 잘 들어보면 뭐 할 수 있다?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두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래? 두 번째 문장에서 너는 들을 수 있어 하고 줄라줄라 얘기하고 있어. 그치? 그게 좀 뜬금없다 생각 들을 수 있는데 이해랑 연결 지어주셔야지. 넌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어 라는 얘기는 결국 뭘 말하기 위함이야?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뭐다? 기계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인지하시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you will probably hear large portion of a declarative statement. 주장적인 약간 강한 주장을 하는 이런 말들의 큰 비율을 들을 수 있을 것이며 그게 뭔데? that 컴마 찍고 동격이죠. many phrased and dogmatic terms. dogmatic term 하면 이렇게 독단적인이라고 써있죠. 그렇죠? 이런 독단적인 용어의 말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주장적인 큰 비율로 말하고 and 상대적으로 좀 작은 거야. 작은 비율로 open-ended question으로 말하는 거야. 너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 뭐라고? 독단적인 사용의 말은 독단적 주장은 되게 많이 하면서 더불어 적은 비율의 오픈엔디드 퀘션이야. 우리가 오픈엔디드 퀘션 하게 되면 어떤 질문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음을 오픈엔디라고 보시면 돼. 오픈엔디드. 그치? 그러니까 열린 결말인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까? 이런 거 답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학 가서 철학과 애들이랑 말 섞지 마. 알겠어? 술 먹지 마. 걔네들이랑 술 먹으면 눈 떠보면 해 떠 있을 거야. 알겠지? 철학과 애들이랑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너 혼자 저기 안드로메다가 있을 거야. 알겠지? 조심하셔야 돼. 어쨌든 이런 비율은 어때? 적어. 독단적인 주장을 강하게 많은 비율로 많이 하고 오픈엔디드 질문은 좀 작게 하는 이런 어떤 얘기들을 너는 많이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거기에 구체적인 얘기를 하죠. 네가 잘 한번 들어보면 you will probably hear. 넌 아마 들을 거라고. 특정 단어들을. 이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야? linguist들이 refer to as. 뭐뭐로서 언급하는 단어들이야. 뭐로서? onus라는 용어라고 단정짓는, 일컫는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걸 볼 거라고. 잠깐만. 이런 속성의 단어들을 뭐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 onus라고 표현하고 있네. 올에다가 ness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전체주의. 오케이? 전체적인. 그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짝대기 긋고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하이픈 뒤에 all, every, everybody, always, never, nobody, none.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야? 극단적 단어들이잖아. 극단적 단어들은 내가 만든 말이고 only한 단어들이 이런 거래. 막 절대 아니야. 뭐 항상 그래. 뭐 있어? 뭐 아무것도 없어. 또 처음에 뭐였지? 모든 게 다 그래. 그렇지? 뭐 이런 표현들.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네들은 뭐야? 쟤 맨날 저래. 쟤 절대 그러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야.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뭐야? 중간이 없어. 쟤는 안 그럴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저 맨날 저런다고 막 이렇게 단정 짓는 사람들. 그렇지? 지금 우리는 뭘 읽고 있는 거야? 어떤 단어를 사용해?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단어는 이런 속성의 단어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치?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these terms, 앞서 말한 이런 용어들이 tend to channel, 경유하는 경향이 있다고. 뭐를? 그의 생각의 과정을 경유한대. into 어디 쪽으로? rigid forms. rigid라는 단어의 속성 자체가 이제 굳건한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딱딱한. 이런 굳건한 형태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계적으로는 thinking 한다는 얘기가 이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기계적인 사고를 어떻게 한다? 굳어버리는 거야. 뭐 아예 그냥 극단적인 말들, 절대로 저러지 않아, 항상 저래, 이런 어떤 뭐 아니면 도의 형태로서의 말, 어우니스의 대화가 그 사고를 굳건하게 만들어버린다. 뭘 예방하면서 preventing him from ing. 해석돼? 그가 표현하는 걸 막아버리는 거야. 아! 그럼 이런 굳건한 형태는 결국 어디로 흘러게 돼? 이 표현 밑줄 한번 쳐볼게. preventing him, 여기서 힘이 지칭하는 건 이러한 어우니스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겠지, 그치? 뭘 못해? expressing을 못해. 아, 여기까지 밑줄을 못해. 아, 아직 안 끝났어. 근데 표현하지를 못해. 즉, 그걸 아예 뭘 못한데 사실은 perceiving, 인지 자체를 못하게 해버려. 이런 어우니스한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이나 혹은 아예 그 인지 자체를 못하게 돼버려. 뭐에 대한 인지? 목적어 뒤에 나오죠? shades of gray, degrees of things, comparative of aspects. 이런 것들을 표현하거나 인지를 못한다. 이거야. 뭐 하는 사람들은? 어우니스한 사람들은 어우니스한 단어를 사용한 굳건한 형태의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들. 즉 기계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표현을 못해. 아니 인지를 못한다고. 그 세 가지를 한번 보자. 1번, 2번, 3번이래. A, B 그리고 C의 형태니까 세 단어의 속성은 서로 다 같을 거야. 이 세 단어 중 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캐치해 주셔야 돼. 먼저 그레이라는 것이, 잘 들어, 그레이라는 것이 어떤 미술 쪽에서의 어떤 의미가 아닌 지금처럼 사회학에서의 그레이는 뭘 의미하는 걸까? 이거부터 생각해봐. 그레이는 뭘까, 얘들아? 사회학 용어 중에 뭐 아니면 도로 생각하는 단어가 뭐이냐면 흑백 논리라는 게 있어. 그치? 흑백 논리에서 그레이는 어떤 역할일까? 색으로 얘기하자면 회색은 어디에서 나와? 흑과 백의 섞임에서 나오는 게 회색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회색이라는 건 중도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거 모르셔도 돼. 오케이? 그레이라는 건 그 정도로. 그래서 쉐이드의 어떤 음영,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지금은 몰라도 된다는 얘기야. degree of things, 어떤 상황의 정도. 이게 그나마 제일 쉬운 단어야. 그치? 어떤 상황의 정도를 표현하지 못해요. 이 말인 거야. 왜? 뭐 아니면 도니까. 그치? 쟤는 항상 저래. 아예 못해. 뭐 이런 거니까. 또 comparative aspect. 무슨 단위죠? 무슨 뜻이죠? comparative, 상대적인. 응? 상대적인. 혹은 비교적인. 이런 뜻이야. 어떤 비교적 측면, 상대적 측면 같은 것들을 표현하거나 인지를 잘 못해버려. 뭐 하는 사람들은? 어니스한 사람들은 어떤 중간이라는 것에 대한 음영, 그레이, 그지? 어떤 상황의 정도,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 세 번째가 뭐였죠? 그 비교적, 상대적인 어떤 측면에 대한 언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쌤이 이 부분을 왜 결과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내가 왜 강조하냐면 이따가 쓰는 구문이 그대로 갖다 빈칸에 쓰일 거야. 오케이? 한번 같이 보자고. 그래서 he may, 여기서 he는 계속 그 어우니스한 단어들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전달할지 몰라. on either or orientation. orientation은 방향, 교육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either A or B는 무슨 뜻이야? A 아니면 B잖아. A 또는 B. 응? A 아니면 B.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의 어떤 방향성으로 전달할지 몰라. By the words he chooses. 그가 선택한 단어들에 의해서. 그 단어들 뭔데? 구두적인 어떤 구조를 가진. 뭐? 승리 아니면 패배. 향하는 거 아니면 반하는 거.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성공 아니면 실패. 좋고 나쁜 거. 옳고 그른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야? A 아니면 B의 극단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이런 것만 얘네들은 표현할 거다. 전달할 거다. 이 말인 거야. 정리해보자. These, 앞서 말한 이런 것들이 막게 돼. 그를 from 빈칸하는 것을 막아버리게 돼.
그럼 방금 말했었던 이런 여러 단어들은 뭘 하는 걸 막게 되는 거야? 뭘 하는 걸 막아? 중간을 보는 걸 못하게 해. 그지? 아까 선생님이 1, 2, 3번이라고 체크했던 거 기억나? 1번 뭐? 그레이의 음영을 놓치게 돼. 상황의 정도를 말하지 못해. 비교적, 상대적 어떤 측면들을 말하지 못해. 표현하지 못해. 요 얘기가 그대로 갖다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얘들아, 괜찮아? 이런 극단성, A 아니면 B라는 대화의 어떤 내용 특성상 그걸 못하게 된다. 그래서 1번 한번 보시게 되면 1번에서 틀린 단어가 뭘까, 얘들아? 1번에서 뭘 틀렸다고 얘기해 줘야 되겠어? 무시하는 걸 못해. 문제를 무시하는 걸 못해. 어떤 문제? That expressed in abstract term. 그러니까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된 그런 문제를 무시하는 걸 못해. 추상적인 거 X. 그렇지? 추상적인 단어의 특징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거 뭐야? 이거 전부 다 뭐야? 극단성의 어니스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거. 2번, recognizing하고 dealing with 하는 걸 못해. 인지하거나 다루질 못해. 뭐? The matter of relativity. relative라는 단어가 그래서 쌤이 처음부터 좀 강조드린 이유가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뭐가 된다? 2번 보기가 읽힐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뭔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잖아. relativity의 동의어가 위에 뭐 있었어? 아까 쌤이 1, 2, 3번 중에. comparative aspect 있었잖아. comparative가 이게 relativity가 동의어라니까. 상대적인. 그치?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뭐 잘할 때도 있는데 쟤는 항상 못해. 절대 못해. 이런 식으로의 어떤 어우니스 같은 단어들. 그치? 이런 것들은 기계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다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relativity, 상대적인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걸 다루거나 인지하지 못해.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 staying inside the boundaries of his own language. 자기만의 언어의 어떤 영역 속에서 머무르지를 못해. 그러니까 자기 언어를 구축하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어? 근데 그런 내용의 글은 아니었죠. 그죠? 4번 speaking out. 주장하는 걸 못해. injustice나 immorality. 소재 자체가 틀렸죠. 그렇죠? 어떤 justice는 이제 정의란 뜻이니까 정의롭지 못하거나 혹은 뭐였어? 도덕적이지 못함에 반하여 주장을 하지 못해. 아니었습니다. 5번은요. 타인을 비판하거나 에러 같은 거, 오류 같은 것들을 지적하지를 못해. 이런 얘기죠. 오니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특징, 뭐다? 너무 굳건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표현 자체를 못한다. 그 중도라는 것의 표현을 잘 하지 못한다. 상대적인 걸 표현하지 못한다. 뭐 아니면 도로만 표현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2번, relativity의 정도를 인지하거나 다루지를 못해. 이 얘기가 16번의 정답이 될 수 있겠죠. 1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패러다임이 뭐예요? 패러다임이라는 건 어떤 범주를 얘기하는데 그 범주 안에 내가 속해져 있는 범주를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패러다임, 효성 아파트 뭐 이런 거 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새로운 그런 거 있잖아. 아파트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준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다.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범주가 있을 거야, 그지? 그 범주에 새로운 범주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 그걸 우리가 보통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쓰죠. 왜냐면 이게 보통 외래어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컴퓨터, 커피 뭐 이런 것처럼 패러다임도 어느 순간 우리가 외래어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맞죠? 왜 국어인가요? 외래어와 외국어의 차이 그거 배우지 않아? 국어 시간에? 그런 게 외래어 아니야? 집에 가고 싶지? 좀만 힘내. 우리 시험이 언제지? 내일부터 시작하지 않아? 내신 대비 시작하지 않아? 10월 5일이면? 다음 주 주중부터 한대? 그렇구나. 나도 신성국은 다음 주 주중부터 할 걸 그랬나? 걔는 10월 3일부터인데 아무튼 내일부터 시작한다. 우리 저기는 청초는 알죠? 12일 주간부터입니다. 알겠죠? 빨리 내신 하고 싶지 않아? 난 안 하고 싶어요.
미안합니다. 하고 싶어? 나도 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숨이 턱턱 막혀. 이게 뭔가 쉬는 시간, 밥 먹을 시간 없고 막 이러는 게 난 솔직히 좀 그렇잖아. 좀 사람 사는 게 사람 사는 것 같아야지. 옛날엔 막 텐도 했어요. 애들아 막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막 수업하고 막 애들 보내고 막 혼자 막 exalted 되어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야. 약간 고갈되어 있는 내 모습. 이렇게 이 소파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 내 모습이 그래 정규야 오늘 하얗게 불태웠다. 그게 너무 행복했어. 행복까지는 아니고 약간 좀 거기서 느껴지는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뭔가 그 분출되는 그런 게 있어. 근데 지금 나이가 되니까 세 타임만 해도 막 지금 몇 시야? 약간 허우적대는 게 있어. 자 어쨌든 박스 패러다임. 거기 보시면 하나의 패러다임은 하나의 세계관이다. 얘가 아예 그냥 그 정의를 내려버리네요. 그렇죠? 패러다임이라는 건 세계관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우리가 아파트 하면 아파트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잖아. 그렇지? 높은 건물에 닭장처럼 있는 창문들. 그렇지? 거기에서 머리를 내밀면 닭이 내미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런 상상 안 해보죠. 우리나라는 워낙 인구 밀도가 높아가지고 땅이 넓지 않으니까 다 어디로 올려? 하늘로 올리잖아. 아파트가. 거기서 사람들이 베란다에서 이렇게만 있어도 약간 닭장 속에 닭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모이.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세계관이다 그런 거예요. There's many different worldwide. 많은 다양한 세계관이 있죠. 이 막시즘은 막시즘이고 religious conservatism은 그겁니다. 우리 이거 구문상으로 좀 알아두자. A is one, B is another. 여기 이제 is가 반복됐기 때문에 이제 is 두 번째 나온 is는 생략되어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A와 B는 엄연히 다르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요. 혹은 또 A는 A고 B는 B다 똑같은 말이죠, 뭐 그렇지? 그러니까 A는 A고 B는 B다 이런 표현인데 어쨌든 많은 다양한 세계관이 있으니 누군가 고3들이다 하더라도 마르크스주의의 어떤 사상과 그다음 뒤에 종교적인 컨저베이티즘 이거 컨저베이티브를 우리가 보수라고도 하죠. 보존적인이란 뜻이니까 어떤 사회관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걸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알아 몰라. 우리 모르잖아. 그치? 막시즘은 막시즘이고 그냥 렐리지어스 컨저베이티즘은 그거다. 따로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어떻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이 표현은 디퍼런트하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야. A는 A고 B는 B다. 그치?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 B, C 첫 문장을 읽고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방금 얘기했던 거. A는 A고 B는 B다. 막시즘, 마시즘, 종교적 보수주의. 이 보수주의는 보수주의다. A번 갑시다. Let us take an example. 우리가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도 괜찮다. 그지? 우리가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예시를 들어보자라는 건 결국 뒤에 뭘 만들겠다는 거야? 하위 개념을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치? 그치?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거 A와 B의 차이점에 대한 어떤 예시를 들어보자 했으니까 뒤에 거 더 읽고 싶으면 참으세요. 뭘로 참아야 돼? 그에 맞는 하위 개념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직접적인 부연 설명은 없었어. 그냥 예시 들어보자. 뒤에 하위 개념이 잘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세모로 가고 넘어가시자. 그러니까 뭔가 착 달라붙는 아이가 나올 때까지 보시자 이거지. B번 봅시다. The opponent to this paradigm. This paradigm 네모칸. 앞에서 패러다임 나왔다고 해서 그걸 this paradigm으로 받으시면 안 되고 이 패러다임은 앞에서 얘기한 그 세계관 중에 어떤 특정 세계관의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뭔가 이 패러다임에 대한 어떤 특정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지. 그래서 그 종류를 이 디스 패러다임으로 받는 거야. 그래서 이 패러다임에 누가? 어퍼넌트가 이 패러다임에 반대하는 사람이 어퍼넌트가 assume 이렇게 생각할 거야. 세상은 뭐하다?
not in equilibrium. 세상은 어떻다? equilibrium이 이제 평등이잖아. 그치? 불평등 속에 있다. 평등 속에 있지 않다. 불평등 속에 있다. 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마르코스나 어떤 보수주의, 종교적 보수주의 이게 뭔지도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패러다임이다라는 어떤 막연한 다양성을 얘기했을 뿐 어떤 특정 패러다임에 대한 언급은 없었잖아 사실. 그치? 그러니까 B번은 X 취급 당하셔야 돼. X 취급. 특정 패러다임에 대한 세계관이 나와 있지 않았어. 그치? 다양합니다. 박스글은 다양합니다. 여기서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C번 보시면 neither is right. 이 C번에 보시면 neither라는 표현을 썼어. neither는 언제 쓰는 표현이야? 아까는 either 나왔는데 지금은 neither라고 되어 있고 neither는 뭐야 얘들아? 둘 중 그 어느 것도 아닌. 그지? 두 개 다 맞지 않습니다. 이 말인 거야. 두 개 다 맞지 않. 여기 두 개는 뭘 의미해? 다양합니다. 이런 게 얘는 얘고 얘는 얘인데 두 개 다 맞지 않습니다를 예로 받은 거야. 근데 이거 가지고 뭔가 부족해. 그러니까 C번 뒤에 더 읽어보면 different paradigms simply highlight different aspects of reality. 이걸 부연 설명하는 거지. 다양한 패러다임들. 여기에서 different가 아까 위에서 박스글에서 나왔던 different world views를 받는 거지. 그렇지? 이 다양한 세계관들, 즉 패러다임스라는 것은 단순히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뭐를? 그 현실의 다양한 측면들을 강조하는 것뿐이야. 이 어떤 것도 막시즘은 막시즘대로, 종교적 보수주의는 종교적 보수주의대로 둘 다 틀린 거라고, 옳지 않다고. 즉 다른 패러다임들이 그냥 단순한 현실의 측면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A, B, C 중에서 가장 맞는 것 A번은 예시가 그치? 예시를 뭘로 들지 모르겠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으니까 C번이 좀 더 직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앞서의 그 다양한 패러다임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패러다임은 또한 얼서 네모칸 simplification입니다. 요것만 잡아가시면 돼. 뒤에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패러다임은 또한 단순화되는 것이다. 뭐의 단순화? helps you distinguish. 네가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 없는 소음과 상당한 추세. 어떤 추세? which are defined by your own paradigm. 너만의 패러다임에 의해서 규정되어질 수 있는, 정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당한 추세와 커다란 중요한 추세와 의미 없는 소음 같은 것들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순화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는 건 무슨 역을? 내 세계관이 되니까 여기에서 생기는 뭐가 되는 거야? 관점 형성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세계관에 맞춰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뜻 아니겠어? 그거를 단순화시켜준다라는 거야. 심플리피케이션. 어떤? 너를 구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네가 생각하고 있는 패러다임 속에서의 어떤 상당히 중요한 어떤 측면의 추세인 것이냐, 아니면 저거 멍멍이 소리인 것이냐, 그치? 소음인 것이냐, 요거를 구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패러다임이라고. 하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투부정사야. 필자가 강조하는 건 여기에 있었다. 그치? 가장 중요한 건 뭐래 얘들아? To understand that, 데디아를 이해하는 거야. 네가 선택한 패러다임이 has surprisingly strong impact on, 아주 강력한 영향을 줘. 어디에? 네가 보는 것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해. 방금 아까 쌤이 얘기했던 나의 세계관으로 내 관점이 형성되는 것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 라는 걸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C번의 뒷내용을 받는 게 예시? 그지? 예시냐? 아니면 그 패러다임의 반대 성향이. 잠깐만. 그러면 C번은 니네가 말해봐. C번은 뭐에 관한 얘기였어? 박스글에서 패러다임은 다양해. 근데 그 어떤 것도 옳지는, A는 A고 B는 B인데 그 어떤 것도 옳지는 않아. 왜? 현실을 반영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게 패러다임이거든. 그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소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구별해 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장치가 패러다임인 거야. C번은 그래서 무슨 설명하고 있어? 패러다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C번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어? 네가 선택한 그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거야. 이 얘기인 거잖아. 네가 보는 것에 영향을 준다며. C번에서. 그지? 그래서 패러다임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C번이었습니다. 근데 잠깐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B번에 this paradigm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 없었다야? C번은? 없었다야. 그치? 어떤 특정 세계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 그냥 패러다임은 이런 거야 정도 설명한 게 C번이었다. 근데 갑자기 this paradigm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셔야 돼? 그 구체적인 예시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그치? 그 패러다임은 어떤 패러다임이다? A번, 첫 번째 줄 끝에 컨벤셔널 이 마크로 이코노믹스 패러다임, 니네가 또 마크로 경제주의는 또 어떻게 알겠어? 그렇지? 그래서 마크로 경제주의의 패러다임은 이렇게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되는 거야. 마크로 경제를 알아라가 아니라 이건 뭐야? 특정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이거야. 예시를 들겠다. 하위 개념인 거지. 그렇지? 많은 다양한 세계관 중에 하나인 마크로 이코노믹 패러다임은 몰라도 돼. 구체적인 마크로 이코노믹스가 뭔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세계의 시장은 다 동등하다. 이퀄리브리엄 안에 있다라고 딱 평등 안에 있다라는 어떤 특정 마크로식 경제주의에 대한 얘기를 얘기했어. 이 패러다임의 반대가 아까 뭐랬어? Not in equilibrium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A다음 B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읽으셔서 정답 C 다음 A가 확실히 붙고 B는 A 다음에 온다. 앞에 한 두세 줄만으로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요 정도로. 그치? 다 읽지 않아. 요런 문제는 이제 다 안 읽어도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 정답 그래서 C, A, B 이렇게 체크가 되셔야 되겠네요. 이젠 하나씩 틀린 거 위주로 한번 볼까요? 1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17번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것도 뭔가 소재상으로는 되게 어려워 보이겠지만 이 반복되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틀이 있으니까 그 틀에 집중해서 한번 보자고. 미술 얘기하기 때문에 원래 퍼스펙티브는 그냥 관점이란 뜻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미술에서의 퍼스펙티브는 원근법입니다. 원근법. 이 원근법의 도입은 르네상스 시대 원근법의 도입은 혁명이었어. 인간의 어떤 컨셉션 오브 스페이스, 공간에 대한 개념의 혁명이었어. 원근법 아시죠? 그 점을기점으로 이게 원근법 아니야? 이거.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 맞지 않아? 맞죠? 그죠? 이게 내가 중학교 애들을 가르친 적 강사 초기 때 그때 원장님이 중등부는 전 과목을 다 해준 적이 있었어. 혹시 기억나? 니네 때는 안 그랬나? 그때 종합학원이 인기여서 국영, 수과, 사가 다 있었어. 종합학원에. 그래서 중등부 수업 선생님, 고등부 다 하셨지 뭐. 그래서 중고등부 국영수과 선생님들이 뭘 했냐? 나는 체육과 미술을 담당했어. 나중에 기술과정도 했어. 그래서 막 자전거에 내가 그때 출퇴근용으로 끌고 다니는 자전거를 애들 앞에 여기 자전거를 떡하니 놓고 야 이게 큰 스프로킷이야? 이게 작은 스프로킷이야? 봐봐 페달로 이렇게 굴르지 바퀴가 굴러가 이 바보 같은 애들 우와 우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브레이크 있잖아요. 브레이크 라인이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이렇게 막 설명해주고 막 이게 용어 설명 다 해주고 막 기가도 했었어. 막 체육 시간인데 막 근육에 막 근섬유근 막 이런 거 설명하고 다 추억이지. 원근법. 갑자기 원근법 하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났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공간에 대한 큰 혁명을 가져다 줬대. 그래서 perspective places the individual. 그러니까 원근법은 위치시켜놔. 개인을 for the first time 우선으로 놓는 거야. 즉 at the center of his world. 자기 세상의 중심 말이야. 오케이? 원근법은 관점 자체가 뭐다? 그 개인을 먼저 놓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누구야 이거 오그늄이라는 프랜시스 베이컨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해야 돼? 이 오그늄이라는 지역에서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borrow critical insight from the artist's conception of perspective 이 원근법이라는 예술가들의 관념으로부터 아주 중대한 통찰력을 빌려왔어. 뭐를 위해서? Organizing the natural world. 자연적 세상의 어떤 조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근법이라는 그 예술가들의 개념으로부터 어떤 중요한 통찰력을 빌려왔는데 he called, 그는 불렀어. 그 새로운 스키마, 전략을 뭐로써? The scientific method. 이 과학적 방법이라고 불렀대. 그게 뭔 소리냐? His method, 그의 방법 자체가 was based on 뭐에 기반을 뒀어? The notion, 개념. The separating of observer, 관찰자의 어떤 분리되어 있는 개념에 기반이 되어 있었거든. From the observed, 관찰하는 사람들과 관찰된 것들과 creating in effect, 그로 인해서 neutral forum for the development of what he called objective knowledge. 그들이 어떤 객관적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에 어떤 발전을 위한 그런 어떤 중립적인 우주의 중심에 딱 놓고 그의 바라보는 관찰자의 시야 안에서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결국 원근법이라는 것에 대한 기초적인 얘기들을 풀어서 얘기해 준 것뿐이야. 원근법은 뭐였다? 관찰자 개인주의였다. 관찰자 중심이었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렇죠? 그걸 부랴부랴 설명한 겁니다. His method, 여기 했었죠. 그렇죠? 맨 밑에 줄, 왼쪽 줄의 맨 밑에 줄. 그 과학적 방법, 즉 원근법과 같은 그 과학적 방법은 오른쪽 줄, 예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put man, 인간을 at the center of the universe and 그 우주의 중심으로 놓았으며 and transform everything,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켰어. 어디 안에서? 그의 field of vision, 그의 시야 안에서 into an object, 하나의 어떤 사물에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시야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변형시켰어. That he could deal with, 그가 다룰 수 있는 물건들. 그러니까 관찰자의 시점 안에서 있는 물건들을 모두 다 다루게끔 한 거. 개인 중심적이었다. 뭐 이 정도로 계속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 예술가가 만든다면 뭐 likeness of nature onto the canvas. 캔버스 위에다가 어떤 자연의 어떤 likeness, 어떤 likeness니까 유사성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자연의 유사성 같은 것들을 캔버스 위에다가 만들게 되었다면 The scientist, 과학자들은 did roughly, 아주 대략적으로 the same, 똑같은 것을 행했을 거야. 어디에서? Laboratory bench. 이 연구소에서, 그렇지? 연구소 벤치에서 똑같은 것을 행했을 거야. 즉, nature sees to be realm of the awe. 자연이라는 것은 cease, 멈추는 거야. 중단시키는 거야. 뭐 하는 것을? The realm of the awe. 경이로운 어떤 realm은 영역이라는 뜻이야, 얘들아. 이 경이로운 영역이 되는 것을 중단하며 and 자연은 was reduced, 줄이게 되는 거야. 스스로 줄여. instead to 뭐가 되면서 빈칸이라는 것이 되면서 자연은 줄어드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네이처의 속성은 뭐야, 얘들아? 여기서 네이처는 뭐야? 여기서 네이처는 뭐야? 관찰자가 바라보는 대상인 거잖아. 얘는 대상인 거야, 대상. 맞아? 얘는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이 여기서 어떻게 해석된다라는 거야, 결국? 자연이라는 것은 자기 캔버스 위에서 그려지는 자연은 어떻게 된다? 경이로움이라는 것을 어떻게 된다? 경이로움이라는 영역 자체를 어떻게 cease, 중단한다는 거야. 중단하고 instead라는 표현을 썼어. 대신에, 그럼 대신에 뭘 해야 되겠어? 네이처는 네이처 자체의 경이로움을 이제 멈추고 누구 입장에서 보게 되는 거야? 개인주의 중심, 관찰자 중심. 요 얘기가 이제 요 뒤에 들어가줘야 되겠지. 대신에 빈칸을 줄이는 것이다. 그지?
그것을 대신에 줄여서 투동사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면서 1번부터 볼게요. 현실의 어떤 colliding with dream. 현실인데 꿈과 충돌하는 collide with 하면 뭐뭐가 충돌하다 하니까 colliding. 꿈과 충돌하는 현실이 된다. 현실이 되는 것으로 축소되다. 이런 말이죠. reduced. 줄어들다. artwork, 예술 작품인데 only artist can change. 오직 예술가만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예술 작품이 되어버리게 된다. 관찰자 중심의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3번, notion, 개념이 된다. 개념으로 줄어든다. 뭐로? resistant to the change of reform. 변화나 개혁 같은 것들에 저항하는 개념이 된다. 변화나 개혁에 저항하는 개념이 된다.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아예. 4번은요. resources waiting. 자원이 되는데 어떤 자원이 돼? 기다리는 자원이야. be remade. 뭐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man's image. 인간의 어떤 이미지로 다시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는 자원이 된다. 그러니까 자연은 자연 자체의 경이로움을 중단하게 되고 그 대신에 뭐가 된다고? 개인, 관찰자의 어떤 중심이 된다. 그렇지? 관찰자 중심이다라는 말을 그대로 갖다 옮겼으면 되는 글이었는데 결국 그 내용이 뭐가 되어야 돼 있어? 맨스 이미지로 다시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는 자원이 된다. 자연은. 그지? 그렇기 때문에 4번이 개인주의 중심, 관찰자 중심 이 내용으로서 연결되는 정답의 요소가 될 수 있겠죠.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현상들인데 existing independently outside of man. 인간 외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인간 외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건 인간과 떨어져 있는 이런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인간은 관찰자여야 되는데 관찰자와 완전 반대가 되는 요소가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 맥락상 맞을 수 없겠죠. 관찰자 입장에서만 볼 수 있는 그게 4번을 얘기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20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각해보면 20번도 하나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글이 엄청 길다고 해서 그게 어려운 문제가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 물론 해석적인 요소들이 많이 생길 테니까 그거 자체는 좀 난도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항상 그래요. 문제 길다고 쫄지 말라는 얘기야. 쌤 말은. 오케이? 오히려 긴 글일수록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테니까 오히려 더 단조로워. 글 어떤 패턴 자체가. 얘도 그래요. 박스글은 뭐 되게 길었지만 결국 두 마디 한 거거든. 뭐냐면 제임스와 레인지가 제안했어. bodily process of emotion. 감정이라는 가정이 come first. 첫 번째로 오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the mind perception of the bodily reaction creates subjective feeling of emotion이 돼. 이게 무슨 말이야? 첫 번째, 몸으로의 과정, 감정의 몸으로의 과정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mind perception, this bodily reaction, 이 몸이 반응한 것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인지가 뭘 만들어? 주관적인 감정의 느낌이라는 걸 만들어낸대. 야, 말 진짜 길게 했지만 아까 제임스와 누구였어? 제이앤 레인지였죠? 이 두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였어? 몸으로 감정을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그 몸에 대한 반응을 기반으로 해서 뭐가? 마음이 감정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 마음으로 간다. 두 번째 문장이 거기 네 번째 줄 끝에 있잖아. 결국 뭔가가 발생하면 몸이 perceives it. 그걸 인지하고 and respond to it. 그것에 반응한다고. 몸이 반응한다고.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 And these physiological events, 이런 신체적인 사건이 from the basis for the emotion you feel. 결국 네가 느끼는 그 감정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기반을 형성할 거라. 똑같은 얘기잖아. 그치? 어떤 감정이 사건이 일어나면 감정이 몸으로 먼저 반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가 된다? 기반을 형성한다. 네가 느끼는 감정의 기반을 형성한다. 결국 마음이 그 다음 반응한다. 그치? 시간이 없으니까 A번이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however 그 첫 번째 줄 맨 끝에 however 세모칸 치시고
데이터가 시사하고 있는 바가 뭐다? 신체의 어떤 반응이 다양한 감정들의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지금 방향성이 틀렸어. A번도 그럴싸해 보였지만 결국 몸의 반응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마음이 그걸 기반해서 느끼게 된다. 이 지금 순차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A번은 뭘 얘기하냐면 몸의 반응이라는 것이 다양한 감정 속에서 동일해 보인다라는 얘기로서 퉁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교집합에 관련된 얘기고 얘는 순차적 반응에 대한 얘기니까 부연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얘가 대조의 연결사를 썼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가 아예 지금 맞지를 않는 구조죠. 그렇죠? 그 다음 B번 한번 보시게 되면 B번은 리서처가 이 두 사람의 이론을 몇 년 동안 파헤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JNL을 그대로 갖다 제임스 앤 랭지를 썼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C번이 안 되는 이유는 뭐야? 하위 개념의 예시를 들고 있는데 그 예시의 하위 개념이 눈물이거든? 눈물이라는 것이 국한되어 있지 않아. 어디? 슬픔이라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 다른 것도 있어. 그게 뭐야? 행복할 때도, 화날 때도, 두려워할 때도 눈물 흘리잖아. 이 얘기야. 이거 C번 자체는 뭐야? 눈물이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몸이 반응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몸의 반응의 하위 개념이야. 그치? 눈물이라는 건 sadness만 있지 않아. 어디도 있어? happy도 있고 뭐 afraid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어. 이 얘기야. 근데 몸의 반응 다음에 마음의 반응이 일어난다. 눈물의 그 예시다. 얘는 지금 뭐야? 눈물이라는 신체적 반응이 감정의 다양성을 두고 있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걸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 우리 아까 읽었잖아. A에서. 그치? 그러니까 이게 상위, 이게 하위 개념이 될 수 있겠지.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A번 박스 뒤에 올 수 없고 C는 A 다음에 올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경우의 수로 B, A, C 이렇게 가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구조는 되게 단조롭다고. 이런 글이야 엄청 길게 주저리 써놨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글의 구조는 되게 단조롭다. 그걸 항상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B번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위에서 내용의 연구를 계속 노력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 이런 얘기야. 몸도 B번 마지막 좀 읽어보고 끝낼게요. 하나의 중요한 이 이론의 측면이 different 밑에 두 번째 줄 다른 감정이 일어남에 틀림없더라. 그럼 뭐로부터? 다른 신체적 반응으로부터 다른 감정이 일어날 때도 있더라. 그게 이제 일반화를 여기서 해줘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다양한 감정에서 몸의 반응 자체가 동일한 것처럼 보이더라. 그게 아까 A번에서 나왔던 부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감정이 무슨 감정을 느끼든 신체라는 것은 보여줄 거야. 스탠다드한 arousal pattern. 그러니까 눈물이 예시가 되겠죠. 그렇죠? 기준이 되는 거 보여줄 거야. 하지만 그 눈물 안에서도 기쁨의 눈물이 있고 슬픔의 눈물이 있고 뭐 이렇게 하더라. 이런 얘기가 예시로서 나와주면 되겠죠. 좋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몸만 쉬었다가 오늘 뭐부터지? 수업 준비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